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21일 목요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 동안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8월 18일에 차관회의, 23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2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개편안이에요. 모든 걸 한 영상에 담기에는 양도 많고 또 편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편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편사항을 보기 전에 소득세법을 간단하게는 아셔야 됩니다. 한 30초 내외로 간단하게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소득은 2배, 사근, 연기, 퇴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낯서실 수도 있는데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2배, 사근, 연기, 퇴양 이거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소득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필요경비들을 빼고요. 그리고 근로는 이제 근로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한 값이 이제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게 우리가 흔히 들어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다 합쳤으니까 종합인 거예요.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액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액공제. 그게 여기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온 다음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고 가산세는 없으시겠죠? 결정세액에다가 그리고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같은 게 기납부세액이거든요.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면은 이제 자진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틀을 바탕으로 주요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을 먹였어요. 이게 개정안에서는 세율은 그대로인데 구간이 바뀐 겁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1400에서 5000까지는 15%, 그리고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24%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5천만 원이랑 1,400 요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 과세표준 있는 쪽으로 넣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인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한 명당 이제 80만원으로 바뀌어서 80, 160, 240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어디 넣기가 좀 애매해서 밑으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액공제와 그리고 소득공제를 늘린 겁니다. 월세세액공제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5%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 식대를 받거든요. 그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분하셔서 보셔야 될 게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가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해주던 게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쪽에 둘게요. 방금 발견했는데 식대 비과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애초에 소득금액 자체에 잡히지 않아서 따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이런 거는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총급여의 25%를 밑에서부터 위로 쭉 뺍니다. 만약에 400만원 버는 직장인이 100만원 미만으로 쓰셨다면 해당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게 최저 사용 금액이니까요. 그렇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사용 금액이고요. 거기서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을 합니다. 총 공제액이 나오면 모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공제율과 공제 한도인데요. 현행은 구간이 3개입니다. 7천만 원 이하, 7천부터 1억 2천, 1억 2천 초과. 그런데 개정안은 7천만 원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이렇게만 구분하고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를 전체적으로 상향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간단하게 30초 정도 계산 구조를 설명드린 뒤에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만 개정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 물건의 공시가격을 모두 다 더합니다. 거기서 감면 대상은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 결과값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개정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현행은 일반 6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14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기본공제금액을 9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본 공제 금액으로 연결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 조정이 있습니다. 현행은 일반인 경우와 다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랐어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단일 세율로 다 합칩니다. 합칠 뿐만 아니라 현행의 일반적인 종합부동산 세율보다 0.1%에서 0.3%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과거에는 12억부터 50억까지 하나의 과세 구간이었는데요. 중간에 25억을 넣어서 12억부터 25억 그리고 25억부터 50억까지 과세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단에 있는 표는 8년 이전부터 그리고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과세 표준별로 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율 쪽이랑 연결시키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할 때 고가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 연장됩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의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해서 양도하는 데 들어간 경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면 양도 차액이 나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먼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있고요. 곧 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있겠죠. 정상적인 경우로 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나한테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면 양도가 됩니다. 그럼 구독자분은 증여세랑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 당시 금액이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본인이 증여받은 시점에 1000이라고 하고 그리고 매수인에게 2,000에 팔았다고 할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양도가액 2,000에서 필요경비로 취득한 금액인 1,000을 빼서 양도차액이 1,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5년 내에 매수인에게 팔았다라고 하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양도가액은 똑같이 2,000인데 필요경비, 즉 취득금액이 1,000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구매한 100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액이 엄청 오르겠죠. 그게 1,900이 됩니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증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관계자가 본인보다 더 일찍 취득했을 테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증가합니다.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이건 어디에 둬야 될까요? 2배, 사근, 연기, 퇴, 양 기억하시죠? 양의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 부분에 양도소득과 연결 지어 놓겠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 회계사 시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